그리고 평소에는 더 티셔츠 바람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만난다고 나름 얌전하게 입고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 온 게 지금 2번째인데요. 뭐 양심 고백을 하자면 태어나서 미술관을 10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제가 강의는 자주 하는데 이 주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 저는 앞에 소개받은 대로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술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하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있어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용기를 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는 보통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 국내 한국어로 좀 번역하기도 좀 애매해서 일단은 영문을 놔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 액티비즘이라고 봤을 때 예술이 그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1971년도에 생긴 국제환경단체고요.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저희는 독립적인 비영리 글로벌 캠페인 단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1971년도에 미국 해군이 알래스카에 있는 암치카 섬이라는 곳에서 핵실험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밴쿠버고요, 캐나다, 미국이고, 알래스카 쪽에 있는 암치카 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이 핵실험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환경운동가들,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명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바닷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니까 그럼 배를 빌려서 우리가 막으러 가자 직접.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화되면서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실제 배를 한 척 빌려서 이분들이 이제 핵실험을 막으러 떠납니다. 막았을까요? 막았을까요? 군대가 실시한 핵실험을 저희 동네 아저씨들 12명이 모여서 막았을까요? 못 막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 군대에 막혀서 돌아오게 돼요. 저한테는 이제 조상님들인데 몇 분은 살아계세요. 근데 돌아오게 되는데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밴쿠버에 돌아오니까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스토리들을 사람들이 라디오로, 그 당시에 TV가 없었으니까 라디오로 쭉 전파시키면서 시민들이 이 행동에 지지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을 돌려보냈던 군인들도 이런 편지를 지어줬어요. 군인들이 돌려보내면서 종이 쪽지 하나 지어줬는데 거기에 저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인류를 위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군인이 아니었다면 이 행동을 지지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행운을 빕니다. 우리 모두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 뒤에서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영어로 썼겠죠? 한국어로 안 쓰고. 그래서 We are behind 100%라고 쓰고 군인들이 사인까지 해서 이제 종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는 실패였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런 거대한 핵실험에 맞서서 소수의 평화운동가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보낸 거죠. 저희는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 마인드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폭탄인데 그걸 심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46년 동안 이제 발전해 오면서 전 세계 5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베이징, 홍콩, 타이페이, 서울 이렇게 같이 하나의 식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비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상황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거죠. 혹시 좀 울리나요? 제가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고래잡이 포경선 앞에 저렇게 작은 고무보트를 타거나 아니면 실제 고래가 작살에 꽂혀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위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경선을 공격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 현장을 증언하고, 영어로는 bearing witness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사람들이 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배를 공격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진 한 장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과 자연과 그로 인해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배보다는 상당히 작은
한 명의 사람, 여기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갖고 있는 원칙이, 저희도 이제 시민 운동단체다 보니까 과학에 기반을 두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철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든가 정부, 기업 누구로부터 돈도 받지 않고 오로지 매달 전 세계 300만 명의 회원들이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강의에 따른 시립미술관의 강의료도 받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시립미술관 돈은 강의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의 무슨 독립성이 훼손될 리 만무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독립성과 관계없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돈을 직접 받는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중간에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확실히 내리기 위해서 내규로 누구의 돈도 뭐 인터뷰, 자문비, 토론비, 강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민들이 내주신 돈만 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철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6가지 캠페인 분야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뭐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자연을 보호하는 캠페인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도 저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캠페인일까요? 네? 여기가 어디죠? 북극을 보호하는 캠페인. 각 국가의 국기를 갖고 와서 북극 동화 위에 빙하 위에다가 사람들이 실제 북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켜지는 걸 원하니까 그거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북극의 일출, 아르틱 선라이즈라는 배인데 쉐딩선이어서 북극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 벌어지는 환경 문제라든가 환경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요. 이거는 무슨 캠페인일까요? 네, 해양을 보호하는 캠페인도 그린피스가 주요하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뭘까요? 네, 산림을 보호하는 캠페인. 그래서 산림이 불공되는 현장을 찍어서 산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회를 지키는 것이다. 정말 단순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 어플 하나로 저희의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무슨 캠페인일까요? 네, 이제 핵발전소라든가 석탄발전소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가능을 좀 넘어가자. 실제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저렇게 사람들이 못 들거든요. 저 배만 해도 80톤이에요. 근데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제 사람들이 합쳐지고 사람들의 지지가 있고 마음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진 한 장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네, 이러면 저희가 잘못 만든 거죠. 시민들이 딱 봤을 때 뭔지 딱 알아야 되는데 보고 모르면 저희가 잘못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캠페인 중에 우리 일상에서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뭐 스마트폰이건 이런 마이크건 생산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오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했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웃도어 제품들, 등산복이라든가 등산 신발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PFC 중에서 이제 위독한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생산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이런 업체들한테 생산 과정에서 아예 그 물질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조금의 비용만 추가가 되게 그걸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기업을 상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독성 물질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산업의 전환을 만드는 거죠. 이 아웃도어 캠페인 하기 전에는 패션 산업 대상으로 우리 자라라든가 유니크로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 쓰고 있는 독성 물질을 쓰지 않는 캠페인도 해서 그 업계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활동도. 이건 무슨 캠페인일까요? 네, 우리 삶의 중요한 먹거리가 안전하게 생산되는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화면에 보이시는 거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역시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제일 황당하게 들었던 질문이 조만큼 불을 질러서 표현하고 그래도 저희가 그린피스인데 벼에다가 불을 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몸에 다른 색깔의 검은색 벼를 심어서 가을에 저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속가능한 먹거리 모양 캠페인 할 때 썼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하는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만 합니다. 기후에너지 캠페인하고 해양보호 캠페인.
왜냐하면 그린피스는 글로벌 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관점에서 심각한 곳에 가서 캠페인하는 거죠. 그 얘기 바꿔 말하면 한국이 전 세계 해양 산업에 미친, 해양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크고 전 세계 기후변화나 에너지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의 공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에 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환경 문제에 그만큼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도 뭐 리소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문제나 해양 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죠. 그래서 그린피스가 활동하는 방식은 아이디얼 모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를 통해서 특정 환경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어떤 권력 관계가 얽혀 있는지, 어떤 이권이 얽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D는 다큐멘테이션. 그 문제를 보고서로서도 만들고, 사진으로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예술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특정 환경 문제를 지루한 보고서만 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사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래, 석탄화발전소 초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초미세먼지가 몸에 들어가면 이런 환경적 영향을 통해서 몸에서 이런 안 좋은 뭐 질병을 발생시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술이 도입돼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석탄화발전소가 발생시키는 오염에 대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고 환경에 피해 본다는 것을 하나의 사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술과의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엑스포즈에서 그런 환경 문제를 폭로를 시킵니다.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가 돼야 해결책이 찾아지니까. 그리고 폭로의 방식으로 A, Act, 실제 저희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만 내고 언론에만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행동, 간디부터 시작했던 시민불복종의 방식인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나중에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L은 로비예요. 실제 정책 결정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 수장들 만나서 실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얼 모델로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년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지난 45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작은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시스템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3년 동안 전 세계 그린피스 직원들, 저희 회원들,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저희의 장기 비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공개해드리면 3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저희는 환경단체니까 실제 그 특정 환경 문제들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저기서 바운더리라는 거는 지구가 갖고 있는 생태 용량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강에 가서 농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것도 오염이지만 그게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강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강에다가 농약을 뭐 드럼통으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붓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용량을 넘어가겠죠. 자연이 정화시킬 수 있는 용량을. 그런 그 경계적 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멸종의 속도가 가속화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 한계점이 있는 거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을 시키면 특정 농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지구 온도가 평균에서 2도씨 이상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제한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환경 분야별로 존재하는데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요. 근데 환경 문제는 그냥 벌어지지 않거든요. 실제 누군가의 이득 때문에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돈이 더 적게 드니까 원전을 유지하는 게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자연이 오염될 수 있지만 그게 싸니까 누군가가 이득을 갖는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걸려있어요. 이해관계들이. 결국은 저희는 파워게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은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중간의 캠페인만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어떤 캠페인은 사람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중점을 두는 캠페인들이 있고, 파워게임에서 권력을 바꿔내는 캠페인들이 있고, 어떤 건 환경을 지키는 캠페인들이 있는 거죠.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의식구조를 바꾸는 캠페인, 마인드셋을 바꾸는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주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소비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탐욕이 좋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소비 생활 안에 있는 거는 소비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하는 소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나의 소비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생각이 은연중으로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셋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 자연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이런 마인드셋에서 저희는 바꾸고 싶은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 내 자존감은 소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 맺는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무력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환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통해서 안전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인드셋들을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권력의 분열을 활용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의 주류 권력들이 바뀌는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잖아요. 그럼 그 모멘텀을 활용해서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모멘텀을 활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안전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생각이 있다가 세월호를 통해서 그래, 먹고 사는 것보다 정말 우리 안전이 중요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확 다가올 때 그렇게 바뀌는 걸 원치 않는 기존의 권력들을 상대로 이걸 바꾸는 캠페인을 또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예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을 쓰는 거죠. 우리의 의식구조라는 건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의 문화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캠페인합니다. 자, 이제 재미없고 복잡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 보이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캠페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면 대중이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중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 근데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자동차랑 그 다음에 석탄화발전소에서 생기네. 그럼 대안은 뭐지? 대안은 석탄화발전소를 짓지 않고 배기오물질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쓰고 이런 게 대안이네. 그럼 사람들에게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도 보여줘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끔, 컬투 액션을 하게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문제를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실제 그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럼 대중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랬다가 피해자가 있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네? 근데 저기 저 사람이네? 저 기업이네? 저 정부의 정책이네? 근데 해결책은 이거네? 지금 기회가 있네? 이겼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대중이 느끼는 감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가 이 문제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세먼지 문제. 근데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 우려가 생겨요. 대중이 화가 나겠죠. 그럼 나도 행동해야겠다.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고 저희와 같이 하면은 나중에 해결되면서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캠페인 전략을 짤 때 초반부터 짜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중이 관심을 가질까? 어떤 것에 공감을 할까? 어떨 때 대중이 같이 행동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캠페인 전략을 짤 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지겨운 것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한 건데,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고도의 정교하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절대 다가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지만 더 단순하게 메시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메시지를 단순한 방법으로 전파해야 된다. 하지만 주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너무 단순해지면 안 된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도 46년 동안에 이 원칙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1년도나 70년대에 이런 거대한 포경선에 맞춰서 보면은 나이 같죠. 거대하고 일부러 사진도 이렇게 찍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서고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보트, 여기에서 이미 뭔가 저쪽은 악의 편, 이쪽은 선의 편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인드밤을 심는 이런 방식들을 취합니다. 마인드밤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액티비즘에 있어서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술은 너무 복잡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죠. 지금 환경 문제들도 단순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근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 작업은 국적과 지역과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시각적인 언어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술은 누군가를 납득시키고 설득시켜내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그 보는 게 믿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저는 직업이 캠페이너인데, 캠페이너를 이제 채용할 때 보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 숙제를 내주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게 팩트,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일단 알게 되면 우리는 핵발전소를 다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저희 캠페인 인터뷰에서 그게 빵점 대답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팩트로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팩트를 알게 돼서, 정보를 알게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뿐이고, 자기가 이미 20, 30대에 정립된 세계관에 맞춰서 자기 가치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세계관에, 그 가치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다음에 팩트가 근거로서 작동할 뿐이지 팩트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포스터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석탄 발전소가 실제 우리의 전기와 연결이 돼 있다. 집에서 전기만 쓰면 이게 석탄을 떼면서 배경을 만들면서 오는지 못 느끼잖아요.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쓸 뿐이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든가. 이거는 어떤 캠페인일까요? 네, 북극을 지키자는 캠페인인데 북극의 아이콘인 북극곰이 형상화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뭔가 힘을 상징하고 시민들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밀어버리면 기후변화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우림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애정을 느끼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오랑우탄,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백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결국에 막게 됩니다. 이거는 방사능 마크를 좀 돌려보려면 풍력발전 마크가 되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인데 얘는 해결책이다. 그래서 바람이나 태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문제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세워야 됩니다. 오염을 막아야 됩니다만 의미를 강조해서 손가락으로 형상화시키고. 이건 뭘까요? 우리가 참치 샌드위치 많이 먹잖아요. 참치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통나무나 이런 것들을 물에다 이렇게 바다에 띄어놔요. 그럼 거기에 그게 그 밑으로 작은 고기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먹기 위해 큰 고기들이 보이죠. 큰 고기를 먹기 위해 참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지어장치, 고기를 모으는 장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이면 거기에는 상어도 보이고 고기도 보여요. 그걸 한 번에 잡아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참치를 뺀 나머지 애들은 그물에 걸려있거나 죽거나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참치를 한정된 창고에서 채우려면 나머지 같이 잡히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치 샌드위치 우리가 먹을 때 실제 거북이가 같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를. 이건 뭘까요?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후변화를 위해서 실제 북극곰이 이제 무슨 갈색 곰으로 바뀌어나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실제 새가 먹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막 다 설명을 해놓지 않아도 사진 한 장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제 북극이라든가 이쪽에 석유를 식취하려고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북극이 얼음이 녹으니까 예전에 접근 못하던 것들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도 석유를 캐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북극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어떤 위험이 되는지를 그냥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하얀색으로 페인팅을 하면은 그만큼 빛을 덜 반사시켜서 빛을 반사시켜서 기후 변화에 더 그 주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북극곰 모양으로 페인팅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북극의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형상화시킨 그림이죠. 이건 뭘까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뒤집으면은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근데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저렇게 바꿔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참치 관련해서 단순한 참치가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예술가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때 나중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활용해서 실제 원전의 공포를 저렇게 뭉크 그림을 활용해서 표현한 거죠.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캠페인에 썼어요. 한국 캠페인에. 2013년도에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에는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고리 핵발전소는 전 세계 186개 핵발전소 중에서 가장 커요. 8개의 원전이 위치해 있죠. 주변에는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 체르노빌에는 4~5만 명, 후쿠시마에도 한 17만 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30km에. 가장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부산, 울산에 후쿠시마 대비해서 22배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놨고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람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장비가 없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을 피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려면 미리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훈련을 시켜놔요. 그게 법적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원자로부터 10km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린피스 생각에는 최소 30km 이상으로 그 구역을 만들어놓고 사람들 대비를 시켜놔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보고서도 내고 정부도 설득하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저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했죠? 행동을 한다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120m 상공에 저희 활동가 4명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고문 캠프를 차린 거예요. 거기서 쓴 메시지가 딱 이거였어요. 여기 25km밖에 안 된다. 원전 비상구역 안에 있다. 사람들 준비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는 고리 원전부터 25km 떨어져 있는데 아직 방사선 비상계 구역이 10km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쓰면은 임팩트가 덜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뭐지? 뭔가 원전과 관련되고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25km가 뭐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당연히 밑에 경찰들도 오고 소방차도 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3일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여름이었을 거예요. 3일 동안에 언론에서 한 450회 정도의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럼 부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뭐지? 원전이 사고 나면 30km까지 피해받을 수 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네? 부산시 뭐 하는 거야? 국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려오는 조건이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그 다음에 국가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곳과 그린피스가 사자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제 동료들은 내려오고 저는 그 협상을 하러 가는 거죠. 저렇게 해서 저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2014년도 5월에 로비를 통해서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30km로 늘렸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이 액션이었던 거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52시간 동안. 그리고 해운대에서 이런 매너 액션을 하기도 하고요. 해운대가 21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남 영광에 있는 영광 핵발전소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부실 부품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광 핵발전소에서 발생했던 작은 고장들의 날짜를 다 십자가로 형상을 시켜서 저희가 여기다가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한 135개의 십자가를 새벽에 가서 원래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한 거죠. 그리고 메시지 딱 정해놓고 저 사진 한 장을 건져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거는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이 있었지만 작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9월 12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9월 12일 경주 지진 1주년 때 광화문에서 정의의 여신상을 패러디해서 저희 실제 동료거든요. 이렇게 등장해갖고 안전과 원전 중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안전의 여신상을 광화문에다 세운 거죠. 그냥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고 배너만 들고 있으면 기자들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줘야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저희 동료들이 지금 인천 영흥도에 있는 핵발전소, 석탄 핵발전소 앞에 가서 인근에 지금 배추 농사 지었는데 석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분지, 이 배추 사이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받아.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했던 장면인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A컵. 저희가 언론에 뿌리는 사진은 아니고 동료들이 아까 제가 오고 있는데 그 메신저로 보내줘서 담았던 거예요. 오늘도 제 동료들은 지금 현장에 가서 저렇게 메시지를 담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비디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비디오인데요. 일단 그 비디오를 먼저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비디오 폴더에서 레고 Everything is Awesome 2014년도에 레고 아시죠? 레고 영화가 나왔어요. 이게 레고 영화의 주제가예요. Everything is awesome. 모든 것은 완벽하다. 되게 신나는 노래잖아요. 이런 되게 신나는 노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활용해서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꺼주시고요. Everything is not awesome 들어주세요. 어떤 메타포들이 활용됐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가 뭘까요? 뭐에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석유 시축? 그걸 누가 하는 것 같죠? 쉘. 근데 레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쉘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레고는 플라스틱이니까 석유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레고도 못 만들죠. 그런 관계는 있지만 실제 레고랑 쉘이 무슨 관계냐면 쉘이 1년에 레고한테 6천억 원 정도를 줘요. 그래서 레고 제품에 쉘 마크가 들어가요. 그 레고 제품 중에 석유 탱크라든가 석유 운반차라든가 석유 시추 플랫폼의 제품들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만들면서 석유 시추 플랫폼은 뭔가 멋지고 석유 유조차는 뭔가 좋은 것 같고 쉘은 되게 좋은 이미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쉘이 레고를 활용하는 거죠. 레고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캠페인을 왜 했냐면 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극이 녹아내리니까 북극에 가서 석유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태안에 원유 유출 사고 났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수십만 명이 수개월 동안 가서 닦았잖아요. 그 오염 다 들이마시면서. 만약에 북극에서 석유를 시추하다가 오일 유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걸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석유는 점점 적게 써야 되고 북극은 우리의 공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는 게 그린피스 입장인 거죠. 쉘은 그거를 정면 반대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쉘을 상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쉘이 안 하겠어요? 자기 메인 비즈니스인데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한 20억 명이 하지 말라고 말하겠죠. 근데 전 세계에 1억 명도 동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100만 명도 쉽지 않잖아요. 작년에 광화문에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만명이 모이는 집회도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후쿠시마 3주기 때 시민사회단체 50단체가 사람들 모았는데 1000명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87년 민주항쟁 말만 들었던 그런 건 불가능하고 했는데 작년에 광화문을 보면서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일원으로 서 있는 사회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쉘 메인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캠페인이 실패를 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쉘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력이 뭔지를 보는 거. 그랬을 때 저희가 봤던 가장 약한 고리가 쉘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는 레고였어요. 왜 약한 고리냐? 레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레고가 그런 안 좋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레고를 좋아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화나겠죠. 그 사람들이 인게이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레고를 공격하거든요. 레고 입장에서 억울하죠. 하지만 딱히 억울할 것도 아니죠. 자기들 이미지 딱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 영상이 저희 그린피스 46년 역사에서 가장 바이럴될 영상이에요. 그래서 몇 주 만에 수백만 명이 유튜브에서 봐요. 그 다음에 레고에서 너무 자기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 얘기해서 저 영상을 내려요. 뭐 명예훼손 그런 걸로. 그럴 때 저희는 환호성을 지르죠.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뭔가 그린피스가 영상 올렸는데 레고가 내렸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봤던 사람들,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들이 더 올려요. 지금도 유튜브 확인하시면 860만 명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것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런 시위를 보통은 사람들이 하는데 레고 피규어로 각 도시의 중요한 곳들에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장면을 만들어서 저렇게 시위 장면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딘가요? 네, 중국의 그 시민들이 하고 여기는 아마 이탈리아나 헝가리인 것 같은데 여기는 광화문이죠. 이런 식으로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인가 만에 레고가 손을 들어요. 60년 동안 운영되었던 쉘과의 파트너십을 끊어요. 레고도 마지막 자존심이 있으니까 마지막 성명서에다가 우리가 그린피스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파트너십을 끊겠습니다라고 성명서를 내죠.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쉘에 사람들을 상대로 이미지를 세탁해주던 레고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쉘이 북극에서 석유 수출하는 계획을 포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캠페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예술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방사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계가 있어야지 보이는 말이죠. 그래서 체르노빌 인근이나 후쿠시마 인근의 실제 방사능의 수치들을 그래프로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해서 그래프로 표시하는 사진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높이에 따라서 수치가 높은 거죠. 방사능 수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라이트 페인팅으로 만든 거죠. 실제 만약에 저 색깔이 있다면 방사능이 저렇게 보일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그리고 이곳은 후쿠시마 인근의 한 집인데 이렇게
주인이 살고 있고 개가 살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는 방사능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사진으로 전시회도 하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흥 발전소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인근에 이 스톱 콜, 그러니까 석탄을 멈춰라, 재생가능 에너지 하지 않고 리뉴어블스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LED 스틱을 세워놓고 장기 노출시키는 저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재밌어 하니까 이것도 역시 LED 스틱을 활용해서 실제 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산에 있는 고리 원전인데 저희가 대형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실제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고리 원전에서 1.5km 밖에서. 이거는 국회에다가 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마 한겨레 신문 1면에 사진으로 실렸었는데 원래 국회에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거는 5개 경고물법인가 뭐에 걸려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사람들 위로 레이저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나요. 저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캠페인 한국에 시작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거는 직접 레이저를 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당진 석탄화력 발전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 발전소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주범이니까 침묵의 살인자 석탄 발전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실제 레이저로 쏜 거죠. 그래서 1년에 1,6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저희가 하버드 대학교랑 같이 1년 동안 연구해서 보고서 내고 보고서만 내면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지니까 이렇게 사진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영상 중에서 넬슨 SBS 영상이 아마 있을 텐데.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시각생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와 관련된 이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영국 런던에 있는 15m 높이의 넬슨 제독 공장에 오더니 얼굴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획한 캠페인인데요. 윈스턴 처칠부터 빅토리아 여왕, 또 에로스의 얼굴에도 예외 없이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이들은 런던에 있는 17개 공장에 이렇게 모두 마스크를 씌웠는데 런던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되게 유명한 그런 있을 텐데. 지구를 위해 재생하는 게 첫 번째 거예요. 파리에서 재작년에 기후변화 총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진행한 거예요. 파리 개선문 옆에 친환경으로 물로 씻어질 수 있는 친환경 페인트를 뿌리면 자동차들이 그걸 가지고 퍼뜨리면서 개선문이 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 말고 태양광 마치 재생가능 하자를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게. 근데 저거는 쉽게 씻어지는 페인트고 유독성 물질도 안 들어있어요. 재밌죠? 해 모양이 나오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실 수도 있지만 경찰이 당연히 출동을 할 거고 그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실제 북극곰이 도시를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니면서 나레이션은 주드로가 담당을 했고 음악은 라디오헤드가 담당했습니다.
근데 쉘이 관계가 있는 거죠. As the Arctic melts, the rush to exploit its resources is starting. No one listens to her, but they'll listen to you. Join the movement. Save the Arctic.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네, 다 스톱 해주시고. 이 영상은 저희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에이나우디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작곡가는 겸 피아니스트인데 북극을 위한 엘레지, 북극을 위한 에라를 작곡을 했거든요. 그분을 저희 배에 태우고 그분의 피아노까지 태우고 실제 노르웨이 빙하 북극 앞에 가서 그 곡을 연주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런 나레이션도 안 나오지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북극을 공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서명에 동참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기서 기후변화가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큼 온도가 증가를 했고 기후변화가 왜 문제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의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제일 밑에 부산의 햇바람 그거 보여주세요.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주로 건물에나 배에 그 다리나 이런 데 잘 매달리는데 저희가 매달리는 걸 좋아해서 매달리는 거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너를 걸어놓으면은 딱 포착되는 순간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클라이밍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스 클라이밍이나 이렇게 산업등, 그러니까 암벽 등반이나 빙벽 등반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건물을 타는 산업 등반 훈련을 받아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나중에 그린피스 잘려도 건물 유리창을 닦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나간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근데 저렇게 투입되는 분들은 실제 5년 7년 전문적으로 훈련된 프로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저렇게 사람들을 매달리게 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쨌든 48시간 이전에 저런 집회 및 시위를 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허가제는 아닌데 신고제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및 시위 권리에 위반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고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매달려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게 되면 집시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 무단 침입죄도 잘 걸리고, 저도 평생을 평화롭게 경찰서 한번 안 가고 살아오다가 그린피스 들어온 이후로 경찰서만 수십 번에 법원과 검찰은 제 집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같은 메시지를 법으로 어기지 않고 또 재밌고 창의적으로 전달하면 더 좋잖아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작년에 썼던 방법인데, 부산에 가서, 여러분 그래피티 아시죠? 이게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라고 해서 이제 막 벽에다가 낙서를, 근데 그것도 하나의 행위 예술이잖아요. 근데 리버스 그래피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버스 그래피티. 그러니까 그래피티인데 리버스, 반대인 거예요.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를 스텐실로 철로 만들어서 땅에다 대고 고압 호스로 청소를 하면은 그 부분만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땅이나 벽에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청소를 한 거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부산에 저희 동료들이랑 내려가서 밤 12시에 사람들이 잘 때 새벽 6시까지 부산에 한 300군데 되는 데를 청소를 한 거죠. 지방선거 전에 투표할 때 원전을 줄이고자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저렇게 스텐실판을 만들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죠? 저기만. 핵바람 그만 불라 전해라. 그때 뭐뭐 전해라 이게 유행할 때라서 저렇게 남는 거예요, 바닥에.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겠지. 장소는 한 10몇 군데, 남긴 거는 진짜 한 수백 개를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세르노르, 후쿠시마, 원전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투표입니다. 해운대. 설치 미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여주세요. 네, 저런 식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해운대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이마트인가? 거기서 보기 싫다고 지워달라 해서 저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더럽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못 지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저거 남아있다고 뭐 이렇게 거스리겠습니까? 그냥 원전 쪽에 있는 업계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죠. 자기들이 짜증이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피스 환경에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거 세 번째 거. 네. Environmental destruction 저희 국제 사무총장님이세요. serious consequences. We must increase the power of our movement, not just to protect our planet, but to protect the people who are the least able to cope and who are the least responsible. Now more than ever, we need you to be part of this fight, to say with one voice, enough is enough and no more. Our movement must be as global as the problems we seek to address. We need people organizing when these crimes are taking place. It will take an unprecedented alliance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environmentalists to those that have never considered how the natural world affects their lives. Those in the movement for justice need to work together to force fundamental changes in the institutions that are holding us back.
must strengthen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civil disobedience and push back against the forces that are making activism a crime. It's only through such courage we get our leaders to listen and to act.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stand up for the planet, to stand up for each other, and to stand up for the green and peaceful future that we know is within our grasp. The future of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depend on it.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좀 복잡해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 장기 전략이 더 프레임워크라는 게 3년 만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실제 한 챕터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변화 이론이라고 해서 Theory of Change라는 게 있거든요. 한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Cultural Theory of Change라고 해서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사회의 주류적인 생각을 바꿔내는 전략적인 방식이 실제 우리 장기 전략의 한 3페이지 정도가 그 문화적인 전략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린피스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기자라든가 사진사들이 있어서 이런 비주얼한 이미지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다 마인드맵을 심는 데 관심이 초반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술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린피스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장기 전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이 못했던 것도 좀 있어서 몇 번을 했었지만,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다양한 예술가분들하고 창의성에 밝으신 분들과 함께 향후에 좀 같이 협업도 할 수 있는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더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